이재명 후보의 명을 살펴볼게요. 1963년 12월 8일 양력입니다. 음력으로는 이제 23일이 되는 거고요. 을일간의 자월생입니다. 자월이면 즉 12월이면 추워요. 추우면 따뜻한 걸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따뜻한 기는 무 혹은 정인데요. 이 명 어디에도 무나 정은 보이질 않네요. 그러면 아쉬운 대로 그나마 따뜻한 건 경이죠. 그래도 다행히 경은 일시지에 있습니다. 자, 유 중에는 바로 경, 신이 있죠. 여기에도 경, 신이 있는 거고요. 여기 시주는 뭐 추측으로 뽑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 안에는 임, 개, 인 거고요.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갑, 을이 있어요. 그래서 추워서 여기 있는 경, 그리고 경,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자, 여기 따뜻한 경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을 지향하다 보니까 이제 직업에서도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대학교에서 전공도 법학을 하게 되고, 또 현재 직업도 정치인을 하게 되고, 이 직업들이 또 전공이 대다다 경을 쓰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운명에 맞게 직업을 잘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또 성격에서도 경의 특징이 잘 드러나죠. 뭐 당장 말하는 태도를 봐도 단호하죠. 깔끔하죠. 흐릿하지 않고 A 혹은 B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그때는 또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맷집이 어느 정도인지인데요. 자, 맷집이 강하려면 이제 비겁이 있어야 돼요. 자, 월집 봤더니 비겁 안 보이네요. 즉 갑이나 을이 없어요. 그다음에 일집 없네요. 시지에도 갑이나 을이 없어요. 맷집 너무 약합니다. 그나마 여기 연지 그리고 월간 시간 이렇게 갑과 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아싸라 죽지는 않을 만큼 그 정도의 비겁은 있어서 버티는 그런 정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까요? 마치 마지막 잎새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모양. 포스트잇을 딱 붙였어. 접착은 돼 있는데 금방 싹 떼어져 버리잖아요. 그 정도의 맷집.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맷집이 약하다 보면 이런 나를 극하는 게 와버리면은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정말 이 운명에 맞게 이 많은 신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노동운동 할 때부터 해서 소송과 소송, 최근까지도 파기한 송심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소송의 연속이잖아요.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건들이 있고 하는데도 살아남아 있죠. 자, 지금 여느 정치인이었으면 이미 정치적 생명을 진작에 끝낼 법도 하겠다 싶은 그런 많은 역경들을 넘어왔는데, 그럼 이렇게 약한 운명에서 대체 어떻게 그걸 다 견뎌낸 거냐, 대체 어떻게 강해진 거냐, 바로 그 키는 바로 이 월진 임정인입니다. 자, 지금 비겁으로 강해지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으로 강해지는 형태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바로 임정인으로 강해진 형태죠. 자, 정인으로 강해진다, 이게 뭐냐? 공부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자, 마동석처럼, 뭐 근육이 울끈불끈해서 강하다, 그게 이제 비겁으로 강해진 경우로 예를 들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변호사 하면 약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강하다고 생각해요? 강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변호사가 근육이 울끈불끈 마동석 몸체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변호사는 왜 강하냐?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자격증이 있어서 우리는 그 변호사를 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임정인, 즉 공부를 해서 강해졌는데요. 10대 때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리고 또 중앙대 법학과, 그다음에 변호사 자격증, 이런 인성을 가지고서 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객관적인 인성뿐만 아니라 또 어머니라는 존재도 이 임정인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어린 이재명 강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이 어머니께서 전바치, 점쟁이의 사투리죠. 전바치에게 찾아가서 이재명 후보의 이 생일을 얻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자식의 생일을 모르는 경우가 흔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바치가 이재명 후보는 큰 사람이 될 거다, 라고 이제 말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전해 듣고 어린 이재명은 뭐 난 큰 사람이 될 건데 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들이 잘 될 거라는 그냥 막연한 자신감, 크게 흔들리지 않은 자신감을 어머니를 통해서 얻게 되죠. 또한 어머니한테서 이제 힘을 얻는 것도 있지만 또 이 수이다 보니까 또 어머니로부터 어떤 슬픔을 전달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를 또 생각하면 늘 애틋함에 젖어드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임정인으로서 많은 고난들을 헤쳐나가고 있고요. 지금 임정인을 써서 선거에서 당선되기도 하고요. 또 뭐 검정고시 볼 때도 임정인으로서 뭐 합격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바로 임정인이 떠요. 그래서 또 임정인을 과거에 잘 썼던 것처럼 이번 6월에도 잘 쓴다라면 충분히 대통령 당선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또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여기 있는 을, 갑들이에요. 본인이 이제 워낙 맷집이 약하다 보니까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을과 갑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편이 많아야지 그나마 그래도 없는 맷집이라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을에 집중을 한다. 이제 이 시조는 내가 아끼는 사람, 돌보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성남시장일 땐 성남시민, 또 경기도지사 경기도민,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 국민이 바로 이 을 자리에 들어가면서 그 을에게 또 내가 돌보는 이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집중의 정도는 어떤 거냐? 그 종류가 돌보는 겁니다. 왜 돌보게 되냐면은 일단은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지에 신 편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주에 편관이 있게 되면은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의 책임감. 그래서 지금도 일꾼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이 시지에 있는 편관을 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지에 있는 편관이 책임감으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또 하지만은 또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라면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친인척 비리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재명 후보는 그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죠. 그 단호하게 이제 대처하다 보니까 뭐 셋째형, 뭐 형수 욕설 이런 또 불미스러운 또 그런 사건이 터질 정도로 또 여동생은 또 화장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지에서 또 그걸 하고 있잖아요. 일지는 이성을 대할 때 사용하는 기가 되겠는데 이재명 후보는 남자니까 이성은 여자잖아요. 즉 여자로부터 극을 당한다, 괴롭힘을 당한다,
뭐 실제로 그래 왔습니다. 뭐 박근혜 씨로부터 그걸 당하게 됐고 또 형수로부터 그걸 당하게 됐고 또 오랜 기간 주구장창 그걸 했던 존재 여자는 또 김부선 씨였죠. 김부선 씨로부터 그걸 당하고 또 형수로부터 그걸 당하고 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갑 있잖아요. 자, 지금 정치인이라면 인기가 필수입니다. 이제 인기가 있으려면 나와 비슷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 내 주변을 채우고 있어야지 내 인기가 있는 거죠. 을만 챙기겠다, 내 편만 챙기겠다는 거고요. 갑까지 챙기겠다, 그러면 내 편이 아니었던, 통합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존재를 또 워낙에 맷집이 약하다 보니까 갑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또 힘이 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또 이 갑은 을과 달리 또 부정적인 또 영향도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나와 다르다 보니까 싸우기 십상이죠. 나한테 해를 끼치기 십상입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갑이 월주 윗사람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윗사람 혹은 또 뭐 조직 내부 이쪽에서 날 괴롭히는 존재로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씨가 이 각 겁절에서 드러나게 됐고 또 아버지가 각 겁절에서 드러나게 됐고 또 셋째 형이 각 겁절로서 드러나게 됐고 또 검사가 또 계속 주구장창 계속 기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각 겁죄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기도 또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유죄를 또 선고받을 때 이 각 겁죄가 또 등장해서 힘을 발휘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각 겁죄가 강하게 힘을 발휘했던 때가 작년이죠. 2024년 1월달 그 끔찍한 사건 피습 사건이 있을 때도 이 각 겁죄가 발현이 돼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검사 얘기를 꺼냈는데 정말 이렇게 기소를 많이 당하나 소송을 당하나 싶은데요. 지금 연월지에 자묘형이 있습니다. 이 국가 자리 연지를 끼고 형이 있다 그러면 운명에서 이미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형이 발동하면서 계속 소송, 기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형을 주는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가 됐을 때도 이 형을 이용해서 변호사 돼서 내가 형을 주는 직업,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직업이라면 내가 조용하겠지만은 이제 그 외에 다른 직업, 지금 정치인이나 직업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물형이 발동하다 보니까 계속 재판이라는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정인을 통해서 주변에서 인정받으니까 당선 등의 효과를 보게 되고요. 또 이 경이 있다 보니까 또 이것도 내가 명예로서 쓸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편인 같은 경우도 이제 외부에서 크게 받는 형태로 또 쓸 수 있습니다. 당장은 지난 4월 달에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도 이 개편인을 잘 써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사법시험 합격할 때도 이 개편인을 잘 썼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얘는 편인이다 보니까 더 쓰기 쉬운 것은 임정인이고 다행히 임정인이 6월 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을일간이 약해요. 맷집이 약한데 다행히 여기 임정인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서 강해졌고요. 그리고 여기 일지에 있는 신, 그리고 시지에 있는 신, 이 신의 극을 잘 견뎌, 잘 대처한다라면 무사할 거고, 또 두 번째 아킬레스건이 월간의 각 겁재죠. 그래서 이 겁재를 또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쓸 수 있고요. 또 부정적으로는 나를 또 힘들게 하는 존재로서 쓸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게 하는 용도로 쓰면 좋겠고 그 많은 사람들은 바로 연지 이 길거리 쪽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으로서 일을 해 나가기에는 뭐 또 최적화된 운명이라고 보일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힘듦이 예고돼 있는데 뭐 대통령 자리가 또 그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칠게요. 자바사주 바이.